자, 일반 점표 입력 다른 4월로 바꿔주시고 일자는 입력 안 할 거니까 엔터 치시고 내려오세요. 자, 내려오시고 우리 문제 하나씩 순차적으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월 3일입니다. 자, 대표이사로부터 공정가액 1억인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본 토지에 대한 이전 비용 50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 그러면 여러분, 내 수중에 뭐가 생긴 거예요? 토지.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보시면 이 토지를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투자 목적 얘기도 없고 재고자산 얘기도 없죠. 이런 경우는 그냥 유형자산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주려면 뭐로 기록하는 게 업무용 토지라고 쓰면 더 정확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업무용 토지로 취급할게요. 여긴 문구는 없지만 업무용 토지를 무엇하였다? 무상으로 기증받았다. 그럼 우리는 토지라고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취득 원가는 뭐로 간다? 우리 무상으로 증여받은 날짜가 4월 3일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4월 3일에 공정가액 1억이 토지가 됩니다. 그런데 토지와 관련된 이전 비용이 있죠, 여러분? 그럼 이 이전 비용 500만 원은 무엇이 된다? 우리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럼 취득 부대 비용은 무엇 하셔라?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배우셨죠. 그럼 취득 원가에 가산하니까 계정 과목은 뭐가 돼요, 여러분? 토지. 자, 그래서 토지의 값은 취득 원가는 1억에 500이 더해져서 1억 50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전 비용은 실제 대표이사가 내지는 않겠죠. 회사가 내겠죠.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금 내가 수표를 발행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당좌 수표는 무엇으로 처리한다? 내가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죠. 만약에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이면 현금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 정리 끝났죠, 여러분? 차변에는 토지가 증가하고요. 대변에는 우리 돈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이 1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로 가야 될까요? 그 얘기를 안 해드렸네요. 우리 무상으로 기증받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내 수중에 자산이 들어와서 나는 무엇이 생겼다? 이익이 생겼다. 그래서 자산 수중 이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입니다. 자, 일자는 3일 넣어주시면 되시고 어느 변부터 넣을까요, 여러분? 저는 대변부터 넣어볼게요. 대변에 자산, 수중, 이익을 넣겠습니다. 자, 그럼 917번에 자산, 수중, 이익 있네요.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대변의 금액은 1억이라고 넣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짜에 같은 변이니까 엔터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 102번 선택합니다. 자, 은행 명기 없으니까 그대로 엔터. 금액은 500만 원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같은 날짜에 반대편 차변이죠. 자, 차변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는 201번에 있는 토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차변에 토지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된다? 1억 500이 됩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처리하시고 마무리. 그래서 자산 수중 이익 문제가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7일 거래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 중인 창고 건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키워드는 사용 중인 창고 건물. 자, 취득가액은 50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5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 우리 장부에 남겨져 있는 장부 가액은 400만 원이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이런 창고 건물을 새로 무엇하기 위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무엇하였다? 철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갖고 있었던 건물 500만 원짜리가 없어지고요. 자, 500만 원짜리 취득원가가 없어지니까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어져야 될 거고, 그러면 저는 이 400만 원은 비용화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장부 금액 400만 원만큼 나는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장부 금액을 무엇해라? 장부에서 제거해라. 그리고 그 장부 금액은 무엇으로 처리하면 된다? 유형, 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면 된다.
라고 유형자산에서 유형별 회계처리 때 배웠죠, 여러분? 자, 그 내용이고요. 근데 철거를 제거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철거 용역업체에 철거 비용 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무엇하였다? 취급. 그럼 우리는 대변에 보통예금 감소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자, 시험에서 간혹 이 철거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시험지 지문에 써주면 그냥 수수료 비용 처리하세요. 근데 우리 요거 어떻게 배우셨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무엇하여라? 가산하라 라고 배우셨죠. 그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40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될 것이다? 우리 4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장부에 있었던 창고 건물의 장부가액을 제거하러 가시죠. 자, 장부가액을 제거하라는 건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라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날짜는 7일이니까 7을 넣어주시고요. 자, 어느 병부터 넣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분계하는 거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분계하는 방법. 자, 이거 손으로 분계를 해보시면 지금 대변에 누가 나올 거고요. 우리 건물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건물은 항상 무슨 금액이다? 취득 원가. 자, 그래서 취득 원가 500만 원이 없어지겠죠. 이게 1번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어느 부분, 자, 대변에 이거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차변으로 돌아와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대를 섞어 쓰면 안 되지 않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변을 쓰고 차변으로 돌아와도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무슨 부분? 아, 대변에 나간 돈이 있다는 게 보여져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 얼마를 50만 원을 먼저 기록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거 먼저 기록하실 분들은 이거를 2번으로 둘게요. 자, 그리고 차변으로 돌아와서 건물에 대한 부분에 누구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정리시키셔라.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가 있다? 100만 원이 있었죠? 100만 원 정리.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2번을 다른 걸로 썼으니까 3번으로 쓸게요. 그리고 나서 받은 돈이 있으면 받은 돈을 쓰면 되는데 얘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뭐가 된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거나 손실이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금액은 우리가 벌써 450이라고 계산을 해드렸지만 실제 450이 나오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부분의 순서가 있어서 1번, 2번, 3번 또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의 순서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장부에서 제거해야 되는 자산을 대변에 일단 써라.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고 내가 팔았다라고 하면 돈 받은 조건을 써라. 그리고 나서 뭘 보셔라? 대차 차익난을 볼 거거든요. 그리고 또는 내가 돈을 내보낸 게 있다. 그럼 돈 내보낸 걸 먼저 쓰세요. 그리고 나서 대차 차익난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그 순서대로 써드린 패턴을 계속 갖고 가시라는 건데 그렇게 보여드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지 손실인지가 바로 보일 거거든요. 같이 가서 볼게요. 자, 우린 대변부터 넣을게요, 여러분. 그러면 4번이죠. 자, 그리고 우린 건물 팔았어요. 건물은 202번입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대변에 취득 원가 얼마 넣는다? 500만 원 입력. 자, 그런데 이 건물을 철거하면서 나간 돈이 있다. 같은 날짜, 같은 대변, 엔터. 자, 그리고 보통 예금 103번. 금액은 얼마 내보냈어요, 여러분? 50만 원 지출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같은 날짜에 반대편 차변. 자, 3번 눌러주시면 되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러분 건물이 202번이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플러스 1 하시라겠죠? 그러면 203번이 됩니다. 203번. 자, 그런데 금액이 550이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였다? 100만 원이었죠? 그럼 100만 원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상단에 대차 차액란을 보시면 자, 이 자리가 현재 빨갛게 차액이 뜨죠, 여러분? 근데 음수로 뜨네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양수로 뜨면 이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가 음수로 뜨면 손실이에요.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항상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은 게 있으면 차변에 받은 돈을 먼저 쓰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나간 돈이 있어서 대변에 보통 예금을 먼저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장부에서 제거해야 되는 자산을 취득 원가로 먼저 쓰고
그리고 돈이 나간 게 있어서 썼고, 그리고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록했고, 그리고 나서 어디를 보자? 3번까지 한 다음에 보실 게 대차차액이에요. 그래서 양수이면 이익으로 쓰시고 음수이면 손실로 씁니다. 그럼 이익이면 내가 대변에 가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써야 될 거고요. 손실이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써야 되겠죠. 근데 우리 미리 계산했던 450과 일치해야 하네요. 일치하죠, 여러분. 그래서 유형자산은 요 패턴대로 업무를 하시면 돼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 패턴을 기억하시는 게 업무하실 때 조금 더 편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 나는 그냥 무조건 손으로 다 처리해놓고 넣을 거예요. 그럼 상관없죠,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가 손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러면 저희는 차변에 넣는 거 결정 났으니까요. 자, 우리 일잔 안에서 7일 넣어주시면 되시고 같은 변 차변이니까 엔터합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970번. 자, 금액은 450만 원 자동으로 들어오죠. 자, 요거 들어오면서 대차차액은 없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억하실 것.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도 이 얘기 또 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교재 아예 요거는 이상하게 유형자산 처분 문제가 나오면 시험에서 워낙 자주 내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나오면 일반 전표에 냈을 땐 잘 안 틀려요. 근데 메인 매출 전표에 가면 죄다 틀리고 오세요. 그리고 부가세가 이익이나 손실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내가 걷어서 갖고 있다가 국가한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재무회계를 배울 때 처분 이익이다 손실이다 계산할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러분?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이 무엇이다? 우리 이익인지 손실인지 얘기했잖아요. 그 원리는 부가가치세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절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인가요? 4월 10일. 자, 세 번째 4월 10일 문제 보시면, 자, 이 공장 신축을 위하여 건물이 세워져 있는 반석상사의 토지를 800만 원에 구입.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키워드는요. 이번 문제를 풀 때는 내가 갖고 있던 건물을 철거했다는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3번에 있는 문제는 지금 밖에서 사온 거죠. 왜냐하면 구입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있었던 부분을 800만 원에 구입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유형자산에서 배우실 때 무슨 구입으로 배우셨냐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샀다라고 해서 일괄 취득으로 배우셨죠. 그러면 일괄 취득이 있으시면 우리가 지금 있었던 이 건물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할 건지를 반드시 무엇하셔라? 구분하셔라. 그래서 사용하겠다라면 건물이 얼마이고 토지가 얼마다라고 해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지만 철거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만 있는 게 맞다? 토지만 있는 게 맞죠. 네, 토지만 있는 거, 토지만 사용할 거라고 보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거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일단은 8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부분. 자, 대금은 전자어음을 발행해서 지금 여러분 어음을 발행해서 주었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어음 발행은 상거래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뭐로 정리하셔라? 아직 못 준 돈.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미지급금 처리하시고요. 자, 또한 건물의 철거 비용.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철거를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리고 앞에서도 힌트가 있었죠. 제2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신축 얘기가 들어왔으니까 철거하고 나는 토지만 쓰겠어. 그러면 이 토지의 철거 비용은, 아니 건물의 철거 비용은 뭐로 정리하시면 돼요? 토지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토지가 울퉁불퉁할 거잖아요. 또는 건물을 부수면 거기에 이제 나와지는 실질적으로 많은 폐자재도 있으실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쓰기 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걸 평탄화 작업비라고 얘기하시거나 또는 토지의 정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토지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정지 비용도 뭐로 처리하시면 된다? 토지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철거 비용 100만 원과 토지 정지 비용 80만 원을 당좌 수표 발행하여 지급. 그러면 저희는 요 글씨를 보자마자 당좌 예금이 무엇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당좌 예금 180만 원 감소, 그리고 토지 800만 원에 대한 구입은 아까 어음 줬으니까 미지급금, 그리고 이 미지급금엔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된다? 반석상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실 것. 그럼 토지 취득원가는 8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더하기 80만 원이어서 실제 토지는 얼마가 될 것이다? 980만 원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회계처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원평가 쪽 앞부분에 셌었던 부분들을 제대로 다 숙지하고 넘어오셨으면 이 문제가 아주 다르게 바뀔 건 없어요, 여러분. 계속 금액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어느 쪽부터 정리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편하신 쪽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저희는 대변부터 먼저 정리해 볼게요. 날짜는 10일이고요. 대변 입력하시고요. 자, 우리 어음중검 미지급금 253번. 그런데 반드시 거래처 누굴 넣어주셔라? 반석상사를 넣어주셔라. 그리고 대변의 금액은 얼마? 우리 900만 원인가요? 800만 원인가요? 80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같은 날짜에 같은 대변입니다. 우리 100만 원과 80만 원은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102번. 자, 거래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엔터했을 때 반석상사 따라오는 거 그대로 두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18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변합계는 980이 되겠죠? 미리 내놨지만. 그러면 같은 날짜에 차변에 우리 201번에 있는 토지를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980이라고 해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차변을 먼저 넣으시든 대변을 먼저 넣으시든 감점은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 분개하실 때 지금 보시면 거래처 입력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지급금에 반석상사 넣는 걸 자꾸 빠뜨리고 나와요. 근데 그런 실수만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12일 들어가 보시죠. 자, 공장 신축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 있고요.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얼마? 1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계좌이체하였다. 자, 보통 예금 대변에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장의 착공일은 전기 12월 1일이고요. 완공일은 차기 10월 31일이다. 결론적으로 전년도에 시작해서 다음 연도에 완공이죠. 그러면 현재 이 공장 건물은 무엇하고 있다? 짓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 비용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가로에 있는 것처럼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자본화한다라는 글씨가 있으면 또는 우리 무슨 부분 금융비용 자본화라고 있으면 무엇한다?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 기억하는 부분. 그럼 이자 비용 100만 원은 뭐로 처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물을 지금 현재 무엇하고 있다? 짓고 있다. 그러면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전표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자, 날짜 며칠로 넣어주시고요. 12일. 자, 차변 넣어주시면 되시고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고 100만 원을 입력. 자, 그리고 같은 날짜이고요. 대변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103번 보통 예금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금액 1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죠. 네,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 4월 13일 가볼게요. 4월 13일. 자,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구매 대행 회사에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대변 계정 과목은 결론이 끝났습니다. 자산의 감소. 자, 회사는 차량 구입 시 필수적으로 매입하는 지역 개발 채권을 언제까지?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하였다. 여러분 내가 구입한 채권을 만기까지 갖고 있겠다? 그럼 계정 과목은 뭐로 가시면 돼요? 만기
보유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유가증권은 취득 원가를 무엇으로 가는 게 맞다? 여러분 시장에서 움직이는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취득세 50만 원, 지역개발 채권 매입액 50만 원. 자, 만기는 2028년도 5월 18일 한참 남았네요. 자, 현재 가치는 40만 원. 자, 그럼 여러분 현재 가치가 무엇이다? 공정가치예요.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가치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40만 원이죠.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 돈을 지불할 때는 무엇으로? 매입 금액 50만 원으로 준다. 이게 액면가라고 했었죠. 그러면 실제 지불한 돈은 50만 원인데 시장의 가치는 40만 원, 그럼 10만 원의 차이가 생기죠. 그러면 요 차액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게 우리가 고민할 부분. 그럼 요건 뭐로 가신다? 취득 원가로 가셔라. 그래서 취득 원가 처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취득 원가의 계정 과목 뭐로 가요?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채권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요 10만 원은 차량 운반구가 돼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요것만 산 게 아니고요. 사실상 이게 동시에 나온 게 맞아요. 우리가 구청에 가서 자동차 등록하면 그 부분에서 취등록세가 바로 나오면서 이 바로 옆에 출장소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누구를 이 강제매입 채권을 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같은 날짜에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봤더니 취득세 등 제소 공과금이 있었네요, 여러분. 그럼 이 50만 원도 뭐로 가는 게 맞아요? 우리 취득 원가이죠. 그럼 계정 과목 뭐로 간다? 차량 운반구로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차량 운반구의 최종 금액은 얼마가 된다? 6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차액만큼 10만 원에 취등록세 얼마? 50만 원. 그래서 6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50만 원 더하기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모두 다 뭐로 지급했고요? 전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고요. 그럼 대변 정리 끝났고 차변도 정리 끝난 거죠? 그러면 입력하러 가보시죠. 자, 어느 변을 먼저 넣든 상관은 없고요. 저는 대변에 보통예금 먼저 넣을게요. 13일 대변 선택해 주시고 보통예금 103번.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10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같은 날짜 엔터 하시고요. 차변을 선택합니다. 자, 우리 차량 운반구 먼저 넣을게요. 208번에 있는 차량 운반구 입력해 주시고요. 우리 금액은 얼마가 된다? 60만 원이 됩니다. 자, 같은 날짜에 같은 차변이니까 엔터. 자,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이죠, 여러분. 그럼 만기라고 두 자를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124번의 만기 보유 증권이 있고 181번의 만기 보유 증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구입한 지역 개발 채권은 만기인 2028년도까지 갖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장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181번이 투자자산이고요. 124번이 당좌자산이에요. 우린 투자자산 181번을 선택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24번 쓰시면 점수 없어요. 그래서 181번에 있는 투자자산 금액은 얼마? 40만 원. 됐을까요? 강제매입 채권은 이렇게 자동차로 낼 수도 있고요. 토지로 낼 수도 있고 건물로도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가증권의 금액은 공정가치 또는 현재가치 금액이 취득 원가가 된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 자, 4월 23일이고요. 기계장치 취득 후 2년이 지난 현재 주요 수선 및 설비 증설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650만 원을 현금 지출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친절하죠, 여러분? 원래 불친절하게 시험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주요 시선 및 설비 증설을 위한 650만 원의 현금 지출이 있다. 이렇게 낼 거거든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아, 취득 후 지출이구나. 그리고 그 취득 후 지출이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정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 무슨 처리한다? 자산 처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650만 원은 누구로? 기계장치로 차변에 쓰시고 대변에는 누구 쓰시면 된다? 우리 현금 지급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현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더 할 일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자, 출금 전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날짜는 4월 23일을 입력하시고 출금 전표는 1번.
자, 그리고 대변엔 벌써 현금이 나와 있으니 차변에 기계장치 206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65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전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 답안으로 뒤에 붙어 있는 회계처리 금액이 여기가 650인데 저희 교재는 얼마였죠? 아까 여러분 350이라고 했나요? 네, 그거 수정해달라고 말씀드렸죠? 650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4월 25일 가겠습니다. 자, 영업용 화물차의 타이어와 엔진 오일을 카세터에서 교체하고요. 57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현금은 어느 변에 쓰시고요? 대변에 써서 감소시켜 주시면 되고요. 차변에 타이어와 엔진 오일을 교체한 건 뭐로 처리할 거냐? 이것도 친절하네요, 여러분. 왜냐면 가로 열고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할 것 아예 써줬죠. 그러면 무슨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자, 지금 이 부분은 무슨 비용으로 가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용 처리할 때 제가 최소한 두 가지 구분해 달라고 했어요. 수선비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 차량 유지비로 처리할 건지 구분을 좀 해주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영업용 화물차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수선 유지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기계장치라고 나오면 수선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건물도 수선비 됐어요. 그럼 차변에 차량 유지비, 영업용 화물차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화물차만 보시고 이건 공장에서 쓸 거야. 본인이 아예 결정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무실에서도 배송 목적으로 화물차 써요. 그래서 영업용 화물차이기 때문에 이 차량 유지비는 무엇으로 처리한다? 판매비와 관리비. 만약에 이 화물차가 공장에 원자재 배송 목적으로 쓰는 거 또는 운송 목적으로 쓰는 거 그러면 그 경우에는 제조 원가 차량 유지비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영업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입력하러 갈게요. 자, 요것도 출금전표 처리해도 되겠네요. 날짜 4월 25일 출금전표 처리해 주시면 되시고 차량 유지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있는 822번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넣어주셔라? 57만 원 입력하고 엔터.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 다음 4월 26일입니다. 자, 공장에 온풍기를 수리하고요. 그 대금 120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대종 설비 계좌로 이체. 자, 누가 봐도 여러분 너무 친절하죠. 수리했어요 라고 줬고요. 그리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120만 원 지출에 대한 건 차변에 뭐라고 쓰시면 된다? 이때 쓰는 게 수선비겠죠, 여러분. 다만 이 수선비는 공장의 온풍기라고 했으니까 공장이 키워드. 자, 그래서 뭐로 처리한다? 제조 원가 수선비. 자, 돈은 보통 예금 감소시켜 주시면 끝나는 얘기. 그럼 이 부분은 출금전표 처리 못 하겠네요. 보통 예금에서 계좌이체 해줬으니까. 자, 날짜 며칠 넣어주시고요. 26일. 그리고 차변에 수선비를 입력합니다. 근데 이 수선비는 반드시 제조원가 520번을 선택. 자, 금액은 120만 원 입력하고 엔터. 자, 같은 날짜에 우리 구분은 대변 4번.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고요. 120만 원 입력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 자, 4월 30일로 갈게요. 자,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취득한 토지 5천만 원에 대해서 건물 신축을 무엇하였다? 포기하게 돼요. 자, 여러분 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우리가 무엇으로 정리해 놨을까요? 여기까지 분리를 시켜주시면 자,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우리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해 놨을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리고 유형자산에 뭐가 된다? 토지라는 개정 과목을 썼겠죠. 근데 포기했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포기하고 그냥 유형자산 자체를 줄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바꿀 건지. 난 이거 팔아버리겠어. 그럼 재고자산이 될 거고요. 나는 가지고 있다가 땅값이 올라가면 팔아버리겠어. 그러면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뒤에 봤더니 토지 보유 목적을 지가 상승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산으로 변경한대요. 그러면 유형자산으로 갖고 있었던 토지는 투자자산의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 투자 부동산으로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제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투자자를 빠뜨린 투자 부동산. 이게 개정 과목이죠.
그러면 갖고 있었던 유형자산 감소시켜 주시고요. 새로운 투자자산이 들어오는 것처럼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위치만 바꿔주는 부분. 자, 4월 30일 입력하시고요. 차변에 투자, 부동산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3번에 있었네요, 여러분. 금액은 5천만 원 대체시켜 주시면 되고, 자, 같은 날짜에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토지 선택해 주시고 금액 5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자, 4월 달에 회계 처리는 지금 보시면 유형자산 쪽 회계 처리가 주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단원평가 쪽에 있었던 거 데이터 입력하면서 한 번 더 무엇하는 거 점검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산 실무할 때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면 아직도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우리 앞에 이론 수업했던 거 다시 점검하셔야 되세요. 그쪽에서 정리가 잘 안 돼서 넘어오시면 그런 현상이 있으신 거니까. 그리고 유형자산은 지금 일반 전표는 요 정도로 끝나지만 이게 메인 매출 전표라고 하는 메뉴에 가서 여러분 다시 세금 계산서가 동반되는 거로 똑같이 다시 등장이 돼요. 왜냐면 지금 수선비라든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은 당연히 거래가 발생이 되면 세금이라는 게 동반이 되거든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메인 매출 전표에 우리 부가가치세가 동반된다는 거죠. 팔을 때도 나올 수 있고요. 살 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동일 문제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